탄탄한 대본뿐만 아니라 어느 장면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며 어느 장면에서는 그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더 글로리의 연출은 찾아보며 해석해보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스쳐 지나가지만 사실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장면들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동훈이가 무사히 이사장을 협박해서 세명초로 전근을 갈 수 있게 도와준 동훈이의 복수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동훈이의 숨은 조력자 강연남. 같은 편 먹고 싶어요. 나도 그쪽 도울 테니까 그쪽도 나 도와줘요. 동훈이가 이사장의 쓰레기를 뒤지는 걸 지켜본 강연남의 부탁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조우하게 되는데요. 이모님 구합니다. 동훈이가 보내는 이 문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훗날 동훈이의 복수가 끝난 후 동훈이가 그 어떤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강연남과의 접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내 남편을 죽여줘요. 가정폭력으로부터 강연남을 구해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전재준의 편집샵 시에스타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란은 동훈이가 자퇴한 뒤 동훈이의 대신이 된 인물인데요. 야, 경란아, 너 언제까지 올 거야? 밤샐래? 단순히 동훈이 다음 피해자가 아니라 동훈이와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김경란은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박연진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손명호와 동훈이가 만났던 장면에서 동훈이와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명호가 시에스타에 들어오기 전 이미 동훈이가 이곳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경란은 박연진의 곁에서 함께하며 박연진의 수상함을 눈치채고 있는 인물인데요. 동훈이의 복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혹은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듯한 인물입니다. 서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서로를 못 알아봤을 리는 없고 박연진과 전재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던 동훈이가 김경란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또한 없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에스타에 왔던 게 단순히 손명호를 마주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김경란을 마주치기 위한 방문이었다. 아니면 그 이전부터 두 사람은 만났던 사이였고 이미 김경란은 동훈이의 복수를 알고 있다. 세 번째, 두 사람은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 이 만남으로 인해 동훈이의 복수에 함께하게 되었다. 어느 가설이 맞을지는 시즌2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중 동훈이가 박연진에게 묻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데요. 그럼 대체 편지는 왜 보내는 거야? 심심해서.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죠. 그 이유 없는 괴롭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인 주여정이 극야인지 백야인지 모를 만큼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온 동훈이의 과거 얘기를 듣자마자 할게요, 망나니. 칼춤 출게요. 뭐부터 해줄까요? 누구부터 죽여줄까요? 칼춤을 추겠다고 한 것은 두 사람이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듯 증오하며 살아왔고 또 그 누군가로 인해 매 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인물들이죠. 극중 동훈이는 신에 대한 언급을 하며 신을 믿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한때는 모든 신을 믿었던 적이 있었어. 신락 같은 희망으로 전국을 헤매는 불치병 환자처럼. 넌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해? 정말로? 이봐, 신은 날 돕지 않는다니까. 김은숙 작가님은 더 글로리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서사의 99%는 잘 계산된 행보지만 나머지 1% 정도는 신이 머무는 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는 동훈이가 살고 있는 빌라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지상낙원을 뜻하는 에덴인 것과 맞물려 있겠죠.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살고 있는 에덴, 그리고 악마의 나팔꽃과 천사의 나팔꽃 모두가 함께 자라고 있는 에덴 빌라의 옥상이 맞물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박연진이 동훈이의 에덴, 동훈이의 체육관에 이미 발을 디딘 이상 동훈이의 복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PPL 장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는 장면인데요. 이 발포 비타민 소리는 총 3번의 장면에 등장합니다. 발포 비타민이 녹는 소리, 주여정이 상상 속에서 살인자를 찌를 때 나는 소리, 그리고 주여정이 잠수를 할 때 등장하는데요. 주여정이 잠수할 때 떠올렸던 과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이 물에 발포 비타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와글와글와글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주여정이 이 소리로 위안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메스를 모으고 살인자를 죽이는 상상을 함으로써 얻는 위안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는 주여정이 성형외과를 택한 이유와도 이어지는데요. 주여정의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으로 인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죽음은 주여정이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의사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간을 먼 일을 하는 성형외과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정신 차려. 너 그때 문동은 아니었으면 너였어. 극중 최혜정은 문동은이 아니었다면 문동은 대신 괴롭힘을 당하게 됐을 인물인데요. 그래서 국중, 전재준, 박연진, 이사라는 최혜정을 친구 이하로 대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왜 주둥이를 쳐 놀리냐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그래서 문자에서도 그 디테일이 엿보이는데요. 재준, 사라, 연진 세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저장하지만 최혜정과 손명호의 이름에는 성을 붙여서 저장한 디테일이 엿보입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로 도대체 뭘 하는 인물인지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 이사장이랑 무슨 사이일까? 이사장이 직접 소개까지 하고. 첫 만남부터 동훈이와 이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동훈이가 누굴 만나는지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아이, 나는 왜 우리 무쌤이 당연히 나이 많은 연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을까? 아, 양다리인가? 농담. 선생님은 여자랑만 싸우실 것 같은데. 저도 농담. 이런 대사가 그냥 나왔진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이사장과 과거에 만났던 인물이 아닐까요? 전재준이 그냥 개새끼라면 나이스한 개새끼라고 표현된 하도영. 죄송하지만 잠시 우산 좀 부탁드립니다. 가져가 마셔요.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괜찮다는 말은 내가 할 말이고 이미 했고. 극중 장면을 통해 하도영이 얼마나 오만한 인물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하도영이 예외를 보여준 인물이 문동은입니다. 궁금하신 게 많겠어요. 물어보세요. 안 추워요? 옷이 얇은데. 그쪽 얘기부터 들을 생각입니다. 자신을 복수의 물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얘기를 술안주 삼은 게 싫은 거지. 술자리에서 자신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던 하도영의 태도를 생각하면 문동은에게는 분명 예외를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첫 만남과는 서로에 대해 다른 자세를 보이는데요. 하도영과의 첫 만남에서 하얀 옷을 입던 동훈이는 하도영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있고 주여정의 까만 단추를 갖고 있는 동훈이와는 달리 하도영은 하얀 커프스 단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출은 더 글로리 시놉시스에 나와 있듯 백을 잡게 된 하도영을 의미하는 듯 보이는데요.
나한테 바둑을 가르쳐주신 변호사님이 계신데 자넨 태어나면서부터 흑도를 양보받은 삶이라고. 그래서 난 늘 남들보다 유리하고 쉬웠는데 지금 이 대국은 너무 난전이네요. 평생을 흑돌만 잡아왔던 하도용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역시 시즌2를 관전하는 재미가 될 듯 합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재밌는,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는 드라마인데요. 시즌2는 3월 공개 예정으로 꽤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어떤 영광도 없는 동훈이의 복수가 어떻게 끝날지 결말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또 다른 해석, 다른 의견도 매우 기대되는데요. 그럼 저는 시즌2 더 글로리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